2016년 1월 13일에 일본 나라현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일본 미디어에서 이걸 탑뉴스로 다루고 좀 이제 중점 보도를 했거든요. 오늘은 그 내용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지 준비를 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본 일본의 반응이라는 내용인데 이번 한일 정상회담 일본 내에서 좀 이제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요새 일본이 그 중국이랑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이번이 이제 한국 대통령이 일본에 와서 하는 한일 정상회담인데 이상하게 뉴스 안에 중국 내용이 꼭 들어가 있습니다. 일본이 좀 지금 중국과의 대립에 있어서 어쩌면 좀 한국을 자기 편으로 좀 끌어들이고 싶은 그런 속내가 보이는 정상회담이었기 때문에 오늘은 그 내용과 왜 나라에서 진행됐는지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일본 사람들의 반응, 일본 미디어의 반응을 준비를 했으니 먼저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NHK 뉴스네요. 한일 정상회담 셔틀 외교 계속과 경제안보 협력으로 일치 이러면서 약 2달 조금 지난 시간 만에 만났죠. 지난 이제 작년에 경주에서 열린 APEC에서 이제 한국 대통령과 일본 총리가 이제 만난 이래 두 번째 이재명 대통령과 이제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의 만남인데, 근데 이제 보도한 일본 내용에서 전체적으로 확실히 이제 지금 현재 일본이 조금 약간 그 뭐라 해야 되고 똥줄 타 있다 그러면 그런데 일본 상황이 지금 그렇게 좋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번 정상회담을 좀 중요하게 여긴다는 게 좀 많이 나옵니다. 지금 일본이 중국이랑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리고 당장에 최근에 뭡니까 이거 휘토류 중국이 이제 수출 규제한다 이래가지고 일본 내에서도 이제 이거 어떻게 하냐 이래서 각종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거기다가 또 플러스 뭡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연초에 중국을 국빈 방문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진핑 주석이랑 이제 셀카도 찍고 여러 가지 했잖아요. 그걸 저희가 어떻게 하냐? 일본에서 그게 일거수일투족이 다 올라왔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중국 가서 뭐 했다 이런 거 있잖아요. 한국이랑 중국이 가까워지는 것 같다.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옆에서 보면서 이제 일본에서 각종 이제 뉴스가 떴던 거예요. 일본 입장에서는 중국과 대립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한국이 중국 쪽을 기울게 되면은 불리하잖아요. 자기들 입지가 이 동북아시아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열린 이 한일 정상회담이 나름 일본으로서는 좀 중요하게 다가오는 회담이었던 겁니다. 지난 1월 10일이죠. 한일 정상회담을 앞둔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협력일까라고 했을 때 일본 입장에서는 이제 대중국 약간 이제 이런 느낌이 섞인 이제 그런 발언이죠.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KBS 뉴스네요. 숙소 도착 이 대통령 다카이치 총리가 직접 영접 극진히 환영 이래가지고 이게 원래 일정에 없던 일입니다. 예정에. 이번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나라현에 있는 JW 메리어트 나라라는 호텔에서 묵었거든요. JW 메리어트. 그 엄청 고급 호텔입니다. 근데 그 호텔의 이제 로비에 이미 일본 총리가 딱 서 있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한국 대통령이 내리니까 이제 아라라 곤니치와 이러면서 있잖아요. 한마디 뭐냐면은 제 고향인 나라에 어서 오세요. 로 이제 이 첫 마디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아니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의 고향 나라? 왜 거기서 해? 일반적으로 뭐 정상회담 도쿄라든지 거기서 하잖아요. 그죠? 근데 왜 거기서 해? 라고 했을 때 APEC 때 한일 첫 정상회담이 열렸었잖아요. 그때 이제 대한민국 측에서 다음은 일본에서 한다. 왜?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한국 왔으니까 다음은 이제 한국 대통령이 갈 차례잖아요. 다음에 일본 사는데 가능하면 지방 도시면 좋겠다. 그 중에서도 가능하면은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이 좋겠다. 라는 식으로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운을 띄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이 이제 오케이 갑시다. 이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나라로 이제 성사가 된 거거든요. 근데 이게 나라가 상당히 이번에서 좀 의미가 큽니다. 이 나라현에서 열렸다는 게. 왜냐면은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의 고향 겸 지역구입니다. 일본 총리는 국회의원이 총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는 자기 기반이 고향의 나라를 두고 거기서 계속 이기고 있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나라에서 열린다고 하니 1월 12일 그러니까 정상회담 전날이죠. 미리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나라로 들어갑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이랑 역사적으로도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나라는 일본에서 이제 도라이진이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이 이제 반도에서 일본으로 넘어간 사람들이 정착한 곳 나라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각종 역사 유적부터 해서 우리나라랑 관계가 있는 그런 곳이죠. 자, 그리고 그 외에도 좀 다른 의미가 있죠. 나라라는 지역에서 정상회담
한국 대통령과 일본 총리가 모였다는 거. 음. 왜? 예, 이 대통령이 나라에 도착, 엄중 경비한다. 이런 식으로. 이번에 경비가 몇 명이 동원이 되었어요? 수천 명 태세의 대규모 경비. 수천 명. 수천 명. 왜? 여러분 이 뉴스 기억하십니까? 지난 2022년 7월 달이죠. 일본의 아베 전 총리가 일본에서 총격 피살 당한 사건이 있잖아요. 바로 이 장소가 나라현 나라시. 거기다가 여러분, 대한민국 대통령 들어갈 때 다카시타니 총리가 어서오세요 이러고 이제 맞이했잖아요. 그 호텔이 어디냐면은 JW 메리어트 나라 여기거든요. 제가 그 아베 전 총리 피격 사건이 일어난 장소랑 이번에 대통령 머무는 장소랑 제가 한번 끄어봤어요. 얼마나 거리가 있는지. 차 타고 9분, 3km 떨어져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좀 유명 인사들이 여기 가기 꺼려할 거 아니에요. 저기 좀 뭔가 그렇다.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기분 좀 그렇다. 근데 이번에 지정해서 온 거기 때문에 나라 입장에서 이번에 이제 절대로 다시 한번 이제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철두철미한 경비 태세를 이렇게 취한 거고 거기다가 또 뭐예요? 이러한 과거 일이 있음에도 어쨌든 이건 한국 대통령이 나라에 가고 싶어요 라고 지정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현에서 이제 어서 오십시오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거 환영 이재명 대통령 나라시 방문 이래가지고 이런 걸 한글로 낸 현수막을 이제 나라 곳곳에 걸고 있잖아요. 어필을 했습니다. 한국은 역시 현수막이죠. 그것뿐만도 아니라 나라현의 지사죠. 이제 엄청나게 명예다. 나라라는 데서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된다. 당장에 처음 개최입니다. 나라라는 지역이 관광으로 유명하지만은 그렇게까지 선진화된 도시는 아니란 말이에요. 어디까지나 좀 지방 도시 중에 하나네요. 그렇죠. 그리고 당장에 그것뿐만도 아니라 뭡니까? 사람들이 이제 구경하려고 있잖아요. 카메라 들고 줄에 이제 길에 싹 서 있는 거예요. 말하지만 촌동네다 보니까 언감생심 여기에 이제 국가 원수급이 안 와요. 예, 그런데 이제 오니까 나라 지역 주민들 좀 좋아하고 일본 입장에서도 좀 환영할 만한 그러한 이제 분위기 속에서 이번 정상회담이 이렇게 열렸거든요. 예. 자, KBS 뉴스. 한일 정상회담 안보 등 포괄적 협력 확대 조세이 탄광 유해 발굴 협의. 이거 한국이랑 일본이랑 동일하게 제일 탑으로 이 조세이 탄광이란 말이 나올 겁니다.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일본 그 야마구치현 우베시에 있는 탄광입니다. 옛날 탄광. 여기가 과거 일제시대 때 이제 조선인 136명이 탄광에서 일을 했었던 거예요. 예, 일을 했었는데 거기가 이제 바닷가에 있는 데다 보니까 물이 들어와서 수몰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유해를 못 찾고 있었는데 작년이죠. 이 해저 탄광이 들어갈 수 있는 출입문을 83년 만에 확인을 했던 겁니다. 일본 측에서. 그래서 이제 그게 한국으로 연락이 가고, 자, 그럼 이걸 이제 한일 양국 간에 어떻게 할까 말이 있던 거예요. 근데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제 여기 있는 유해들의 DNA부터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그거를 협력해서 조사합시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이번에 결정이 난 겁니다. 참고로 이제 이게 좀 약간 의미가 있는 게 이 조세이 탄광은 조선인 노동자 수가 제일 많았습니다. 일본인보다. 그러다 보니까 속칭 조선 탄광이라고 불렸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일본을 얘기할 때 그 과거사 문제는 빼놓고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조세이 탄광이란 것 자체가 과거사에 있어서 이 하나의 해결 단계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좀 이제 중요하게 이걸 좀 다룬 거죠. 자, 그리고 셔틀 외교를 계속합시다. 이번에 이제 한국의 대통령이 일본 왔으니까 다음은 또 뭡니까? 일본 총리가 한국 갑시다. 이런 식으로도 협력을 했다. 그리고 이 다음이 이제 일본이 하고 싶은 말이죠. 서플라이 체인 협력을 합시다. 지금 중국이 휘토류 공급을 일본에 멈출 수가 있어. 자, 그러면은 서플라이 체인, 이 공급망이 어지러워질 수가 있어요. 끊긴다든지. 그러니까 일본 측에서 이제 이걸 이제 한국 입장도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제 협력에 있어서 안정적인 이 공급 단계, 이 서플라이 체인은 중요합니다. 이걸 한일 양국은 서로 인식하기, 같은 동일한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둘러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상 근데 중국을 보고 이게 협력합시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한국 입장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못 하죠. 거기에 관련해서는 한일 정상회담 하기 전에 NHK가 직접 청와대 들어가가지고 1시간에 걸쳐서 단독 인터뷰였습니다. 한국까지 가서 했었구나. NHK의 그 9시 뉴스 메인 앵커가 있거든요. 그 사람이 직접 가서 이재명 대통령 만나고 1시간 동안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안에서 물어본 거예요. 저 지금 일본이 지금 중국이랑 좀 사이가 애매모호한데 한국은 좀 어떻게 좀 안 될까? 약간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한국은 이거 지금 최근 중국과 일본 사이 나쁜 거 들어갈 낌새가 없다. 그래서 너무 안타깝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이 인터뷰, 이 내용을 중국도 볼 거기 때문에 괜히 어느 한쪽 편 들어가지고 어느 한쪽을 자극하면 또 이게 또 우리나라도 어지럽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어찌 보면 중립, 예, 그런 식으로 좀 보고 있는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한 겁니다. 한일 간의 뭐 경제 안보 협력, 뭐 셔틀 외교, 그리고 아까 조세 탄강 거의 이게 답니다. 이번 내용에서. 여러분들께 아니 뭐야 좀 더 다른 거 할 말 있지 않아? 예를 들어서 있잖아. 일본 그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그 있잖아. 일본의 수산물 같은 거 한국 뭐 수입하니 안 하니 그런 말도 있던데. 맞아, 그러네요. 그런 거 얘기 안 했어?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이것도 이미 NHK랑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던 거예요. 아직까지 국민 정서가 따라오질 못했다. 단계를 밟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당장 이번에는 이 내용 자체가 등장하지 않는 거죠. 어디까지나 일본 쪽에서도 한일 간 사이좋게 간다라는 거 보여주는 것도 이번에 중요했죠. 일본은 지금 중국이랑 싸우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도 싸운다 하면 정말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은 사이좋게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이번에 특히 이제 일본 미디어가 이렇게 탑뉴스로 보도를 하면서 좀 중요하게 보도한 걸 보면은 그게 느껴집니다. 과거에는 이렇게까지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서 그렇게 안 했거든요. 특히 다카이치 전리가 이 미소 얼굴 막 저번에 만났을 때보다 더욱더 미소가 그렇죠. 크네요. 활짝 웃죠. 당장에 이것도 극진이 환영 나와가지고 예정에도 없던 건데 나와가지고 총리가 이거 하기 전에 90도 인사했어요. 먼저. 그러니까 야 이게 과거에는 없던 건데 확실히 요 최근에 일본이 이제 뭡니까 중국이랑 대립을 앞두고 어쨌든 좀 자기 편이 필요하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걸 좀 많이 취하는 거예요. 이 휘토류 관련해서도 G7에 이제 호다닥 달려가가지고 있잖아요. 중국의 의존도를 낮춥시다 휘토류 이러면서 이제 거기서 또 자기 편 만들고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이번에 한국 대통령도 왔으니까 좋은 인상을 심어줘가지고 뭡니까 어쨌든 미래적으로 중국이 좀 대항할 그런 공산이 있는 게 일본 속셈이라는 거죠. 당장 여기까지가 오피셜한 건데 근데 이 다음이 여러분 사실은 중요합니다. 회담은 끝났어요. 회담 끝나면 뭡니까 밥 먹어야죠. 밥 먹는데 이번에 공연이 있었습니다. 서프라이즈 공연. 예, 이거네요. 한일 정상이 드럼 세션 이래가지고 드럼 쳤어요. 아니 왜 드럼 쳤어? 다카이치 사네 총리가 예전에 학창 시절에 그 밴드 했었습니다. 드럼 담당이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드럼을 가끔 칩니다. 지난번 처음 만났을 때 또 얘기를 했대요. 다카이치 사네 총리의 취미가 뭐예요? 드럼이요. 이래가지고. 예, 그렇게 그냥 보여준다. 근데 그냥 자기 자랑하면 그렇잖아. 의미를 가져야지. 총 2곡을 드럼 연주를 했거든요. 어떤 노래를 드럼 연주를 했냐? BTS의 다이너마이트. 그리고 K-pop 데몬헌터스의 골든. 이 노래에 맞춰서 이제 드럼을 연주를 한 거예요. 저번에 만났을 때 이재명 대통령님이 그 드럼은 그 쳐보고 싶다. 그게 꿈입니다라고 해주신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어찌 보면 이번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세션을 해가지고 같이 한번 뭐 놀아봅시다.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한 거죠. 자세를 보면 다카이치 총리가 좀 그 잘 치는 사람인 걸 좀 알 수 있네요. 이 뭔가 또 전문적인 그죠? 이래가지고 이게 느껴지죠. 예. 이게 나름 좀 상징적인 건지 이렇죠. 대한민국에서도 그죠?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이제 X 예 뭡니까 같이 합주했습니다. 좋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진을 4장 이게 정상회담 사진인데 이게 제일 인상 깊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서로 친채를 교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장에 일본도 이게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의 이제 X 트위터인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제가 만나서 인사했습니다. 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마지막에 뭐 드럼을 쳤습니다.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여기 본인이 얘기했죠. 골든 글로브 시상식에서 최우수 주제가상을 수상한 골든. 이거 대한민국에서 보도됐었잖아요. 미국에 상 받았다고 골든이. 신경을 많이 썼죠. 일본 좀 뭔가. 예, 그래서 저는 이거에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 같으면 솔직히 말하면은 여기까지 막 이렇게 할 것 같지 않은데 일본 입장에서도 어쨌든 한국이랑 좀 사이가 좋아져야 할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다카이치 사네 총리는 어쨌든 제 고향까지 왔으니까 대접을 해야죠. 예, 그런 의미에서 나름 극진한 대접을 했다라는 식으로 보여줄 수 있겠네요. 예. 이거 밥 먹고 드럼 치고 그럼 이제 다음날 끝이야? 가 아닙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이틀에 걸친 일정입니다. 나라에 그 유명한 절이 있죠. 호류지. 호류지는 일본 친구들은 무조건 학교에서 배웁니다. 그렇죠, 그렇죠. 나라 현청 홈페이지입니다. 1300년 전에 바다를 건너온 문화는 나라에서 일본 각지로 퍼졌다. 위에 나오죠. 안녕하세요, 니하오. 어쨌든 중국이나 한국의 문물이 이 나라로 들어와서 일본 전체에 퍼졌다. 한일 간의 우호 상징적인 곳으로 보일 수 있는 곳도 이 호류지기 때문에
그 관련된 유적이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호류지, 이거 이제 절 보고 이제 가겠지라고 했는데, 일본이 하나 더 카드가 있더라고요. 뭐냐? 이제 아소따로가 한국 갑니다. 아니, 그 아소따로라면은, 있잖아. 좀 약간 좀 일본에서 막말하는 정치가 좀 나쁜 사람 아니야? 약간 그렇게 느낌 있는 분 안 계십니까? 거기다가 옛날 총리하고 금방 물러난 사람. 근데 여러분, 이 아소따로가 이 다카이치 사나이 내각의 실세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이가 자민당 총재 선거가 될 때 마지막에 결선 투표에서 아소따로가 다카이치 사나이에게 밀어라. 이래가지고 아소파가 다 들어갔어요. 이번 다카이치 사나이 내각에서도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런 이제 아소따로가 이번에 또 16일에 한국 가는 예정에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쩌면 이제 이런 데서 아까 말한 이제 중국 관련해서 있잖아요. 좀 뭔가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일본의 이제 공산인 거죠. 예. 어떻든 좋든 싫든 일본이 뭡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중국과의 마찰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한국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게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쓸 수 있는 카드는 뭐 막 쓰는 거죠. 일본 내에서도 평소 같으면 야 한국이랑 뭐 저러지 마라는 말도 나오는데 근데 이번은 다르죠. 왜? 중국이 걸렸으니까. 맞다. 어쨌든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일 간에 어쨌든 이거 실리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손을 합치는 게 낫다라는 의견도 꽤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미디어도 그런 식으로 좀 이제 바람을 좀 타고 있잖아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힘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보도도 많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나름 일본 내에서는 좋은 반응으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내용 여러분들의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요시. 일본이 만약 중국이랑 그렇게 마찰이 없었다면은 이런 식의 한일 정상회담이 아닐 수도 있었는데 어쨌든 일본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에 뭡니까 자기 편이 필요하잖아요. 아까 말한 좀 휘토리오 관해서도 G7 도와주세요. 그런 거고 당장 이번 서플라이체인 관련해서도 한국과 좀 원활하게 같이 일을 하고 싶다. 라는 걸 먼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일본이 필요성이 나오면은 뭐 목마른 자가 우물 판다고 그죠? 예, 그런 일본이 이런 식으로 좀 좋게 한일 정상회담을 진행하고자 하는 게 많이 보인 회담이었습니다.